어차피 없는 자리에 내가 미용실을 오픈을 해도 내 옆에 분명히 누가 들어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잘 되는 미용실 옆에다가 미용실을 오픈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A급, 상급을 볼 필요는 없다. 안 되는 곳은 볼 필요도 없다. 고정 고객이 없으면 맨 땅에 헤딩하지 마라. 미용실 어느 위치에다가 오픈을 해야 될까 정확한 팩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티알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쉬는 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예약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면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형샵이나 1인 샵을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리입니다. 자리. 어느 위치에다가 미용실을 오픈을 해야 될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세차를 하러 가는데 제가 세차를 가는 곳이 지금 분당입니다. 여기서 제가 세차를 하는 분당까지 거리가 50분 걸립니다. 50분. 차 막히고 하면은 1시간이 조금 넘어가겠죠. 처음에 차 출고할 때 그 사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또 신경을 많이 써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4년 넘도록 분당까지 가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을 찾는 고객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신경 써드리고 자신의 기술력이 받쳐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찾아가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위치보다는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본이 받쳐지고 많은 고객님을 또 확보하고 계시거나 경영적인 노하우를 터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야 조금 더 무리를 해서 좋은 자리에다가 미용실을 오픈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소형샵이나 1인 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더더욱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좋은 자리, 번화가 쪽만 보지 마시고 살짝 안으로 들어와도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런 자리만 찾아서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력입니다. 어쨌든 헤어 디자이너는 손으로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실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신규 고객님을 유입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홍보 방법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약간 번화가가 아닌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가에다가 미용실을 오픈하게 된다면 초반에는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반에 많이 어려워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버티고 버텨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좋겠지만 그 자리를 잡는 기간 동안 원하는 수익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창출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요즘 보면은 1인 샵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편의점이나 다른 업종들보다 좀 거리 제한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길 가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이 미용실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인데 경쟁을 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가장 자신 있는 어떤 시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서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펌이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히 묻어 나오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샵에서 하지 않는 특수한 시술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하는 기술, 자기가 좀 더 특별하게 보이게끔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고객님들을 속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함을 자세하게 잡아주면은 그분한테는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과연 정말 좋은 자리, 번화가에다가 미용실을 오픈을 했을 때 그 미용실이 무조건 잘 되라는 보장은 없죠. 실제로 저도 출퇴근하면서 이제 큰 번화가에 이제 있는 미용실들 많이 보면은 어느 날 봤더니 간판이 다른 걸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바뀐 경우를 종종 보긴 합니다. 그 정도로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자리에 미용실을 오픈해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미용실의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질수록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신이 어느 정도 큰 매장에서 관리직을 하고 하면서 실제로 몸으로, 눈으로, 귀로 들으면서 관리를 했던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본만 가지고 미용실을 오픈한다고 해서 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처럼 필드를 뛰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고객님도 시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고객님을 시술하면서 그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많은 직원들을 다 컨트롤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번화가 쪽이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메인 상권은 아니지만 약간 B급, C급 정도 상권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실력이 분명히 되고 자신만의 그런 어떤 홍보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신규 고객님이나 기존의 고객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찾아오는 시대이긴 해요. 하지만 주차는 중요합니다. 정말 주차가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일을 할 때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고객님께서 이제 다른 옆에 골목이나 이런 데다가 주차를 해 놓으셨는데 주차 딱지가 끊긴 거예요. 근데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커트비보다 딱지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상가처럼 크게 뭐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건 아니더라도 한 대, 두 대 정도는 될 수 있는 공간이 좋겠죠. 근데 그런 자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품과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에 알아보는 것보다는 쉬는 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 그런 자리가 분명히 나오긴 나오는데 찾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게 참 변수긴 하네요. 이렇게 쉬는 날 한 50분 되는 거리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고객님들께서도 그런 마음이지 않으실까요? 자주는 아니잖아요. 보통 펌 같은 경우는 4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4개월 동안 자신이 편하게 헤어스타일을 만질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고객님들께서도 1시간 정도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은 정성스럽게 정말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생뚱맞은 D급, E급 이런 상권은 안 되겠죠. 정말 너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은 고객님들 찾아오시기도 너무 힘들고 한 번쯤은 오겠지만 두 번, 세 번 오기가 좀 힘든 위치라고 하면 그 부분을 버려야 되는 위치죠.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메인 상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객님께서 오고 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리를 좀 그나마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지만 거리가 그렇게 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 나와서 뭐 5분에서 10분 내지 그 정도 거리면은 괜찮은데 거리가 너무 멀거나 너무 외지거나 그런 부분은 안 되겠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B급이나 C급 자리를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셨다. 분명히 그쪽 부분에도 미용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되도록이면은 잘 되는 미용실 옆에 자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잘 되는 미용실을 내가 이겨보겠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왜 그 미용실에는 손님이 많을까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나름 분석도 해보고 또 약간의 자극을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미용실이 다 안 되고 막 우중충한 이런 분위기인데 혼자서 그런 기분을 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같이 잘 되면 좋으니까. 실제로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이긴 해요. 저희도 약간 B급 상급입니다. 이제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가 있어서 고객님들이 찾아오실 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위치이긴 해요. 주상복합이고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미용실이 없어서 제가 이제 거기를 독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갔었죠. 실제로 누가 봐도 그 상가에는 미용실이 2개 있을 만한 상가는 아니에요. 워낙 상가 수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변에 회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지만 근데 그 외의 시간은 굉장히 좀 조용해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SNS를 보고 많이 오시는데 문제는 저희가 1주년 되는 그 달이었어요. 1주년 되는 그 달인데 저희 미용실 바로 맞은편에 상가 복도가 뭐 한 1m밖에 안 되죠. 반대편에 이제 빈 상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저기에 참 네일샵이 들어오면 정말 좋겠다. 미용실하고 네일샵하고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이제 1주년 준비한다고 앞에 이제 배너 설치하고 있는데 뭐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봤더니 미용실인 거지. 바로 맞은편에. 이게 참 근래 보기 드문 광경이긴 해요. 고객님들 항상 말씀하세요. 어떻게 미용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냐고. 뭐 예를 들면 큰 횡단보도를 끼고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상가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신기한 상황인데 뭐 걱정을 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뭐 거기 자체가 저희도 신규로 보고 온 게 아니라 제 고정 고객님들하고 또 저는 계속적으로 SNS를 해왔기 때문에 그 신규로 유입되는 고객님들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제가 혼자 이제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직원분들을 채용을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미용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왜 여기 들어왔지? 이왕이면은 상가가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 있거나 저희가 상가가 1,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1층에 가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마주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저희들을 먼저 들어온 사람들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저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미용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좀 더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해야지 이렇게 말만 예 해야죠, 언젠가 해야죠,
막연하게 해야죠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극을 받으니까 이제 유튜브를 제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거죠. 반대편에 미용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의 의지와 전투력을 더 상승시켜줬으니까. 마찬가지로 자리를 알아볼 때 미용실이 없는 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어차피 없는 자리에 내가 미용실을 오픈을 해도 내 옆에 분명히 누가 들어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잘 되는 미용실 옆에다가 미용실을 오픈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부분은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제가 직접 맞은편에 미용실이 들어와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니까, 꼭 뭐 미용실이 새로 오픈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기회를 발판 삼아서 좀 더 하지 않았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좀 더 직원들끼리 으쌰으쌰 해서 단합이 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용실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내가 오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상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이, 미용실을 어쨌든 지금 1인 미용실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창문이 있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연 채광에서 촬영을 했을 때 훨씬 컬러도 이쁘게 표현되고, 파마를 했을 때의 그런 결감, 그런 텍스처 느낌도 잘 표현이 됩니다. 조명으로는 물론 조명으로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매번 촬영할 때마다 조명을 켜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 있는 상가 원래 창이 있는데 저희는 창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1층인데 창을 다 막아버려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아쉬워요. 창을 막다 보니까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환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런 환기 시스템보다는 창을 열었을 때 그런 외부적인 바람이 들어오고, 물론 미세먼지 많은 날은 빼고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환기가 되는 게 참 그게 아쉽더라고. 왜 그 창을 막았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창을 열고 싶은데, 인테리어를 하려면은 생각보다 일이 많이 커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자, 오늘의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무조건 A급, 상급을 볼 필요는 없다. 위치보다는 자신의 가치, 자신이 브랜딩이 돼서 자신을 찾아올 수 있게끔 고객을 만드는 자신만의 SNS 활동을 구축해 나가자. 세 번째는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가 좋다. 네 번째, 너무 외진 곳, 고객님이 오기 너무 불편한 곳은 피하라. 다섯 번째는 요거는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다. 여섯 번째, 이왕 오픈하는 거 잘 되는 미용실 근처에다가 오픈해라. 안 되는 곳은 볼 필요도 없다. 물론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은, 완전히 자신 있고 고정 고객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거 아니면은 되도록이면은 잘 되는 미용실 근처에서 해라. 또 있구나. 이게 운전하면서 하다 보니까 깜빡깜빡하네요. 일곱 번째, 고정 고객이 없으면 맨땅에 헤딩하지 마라. 지금은 맨땅하는 시대 아닙니다. 미용실 문 열어서 오픈하고 오픈 이벤트 때린다고 해서 손님 들어올 것 같지만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소 자리 잡으려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고정 고객님이 계셔도 1년 이상 걸려요. 무조건 오픈해서 앞에다 오픈 이벤트 배너 뭐 50% 때려도 안 와요. 요즘은 싸도 왜 쌀까? 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훨씬. 자,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분당 제 세차장에 도착을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한 50분,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자, 다 왔습니다. 유튜버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네. 사장님도 같이. 네? 이제 차를 맡겼습니다. 보통 세차하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제가 항상 세차하면서 들리는 맛있는 닭칼국수 집에서 닭칼국수를 먹고, 나머지 시간은 제 개인 정비하면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오늘의 일정입니다. 저희 혹시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먼 곳까지 거의 1시간 정도 거리를 와서 여기 사장님한테 세차를 맡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장님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과 시간을 제가 투자하는 거겠죠.